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총 19조 5천억 원 규모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예정인데 그 규모부터 세부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까지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트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예. 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 등을 담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20조 원 규모를 요구를 했고요. 예. 기재부는 10조 원 규모로 이제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예. 그 발표는 이제 19조 5천억으로 발표가 났지만은 실제로는 그 중에서 이미 있던 예산, 기정 예산이라 하죠. 예. 그게 4조 5천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순증하는 예산은 한 10조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중간인 15조 원 정도가 되니까 그 중간인 그렇죠. 그 기재부와 그 민주당의 중간쯤인 15조 원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항목들을 보면 19조 5천억 원 중에서 방역 대책에 사용되는 4조 1천억 원 이거는 그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 관련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백신 비용 중에서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해준 거 말고 본인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관련된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료 또 처치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고용대책에 사용되는 2조 8천억 원 또 제외하면 4차 재난지원에 사용되는 금액이 8조 1천억 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 정도인데 이번 그 추경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조 원 이상으로요. 예. 지금까지 나온 지원 그 내용으로 볼 때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아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집권 정당이고 예. 또 거꾸로 근거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이제 기재부 쪽이다 보니까 예. 그 중간 중에서 타협을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8조 1천억 중에는 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예. 소위 말하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선별적 지원으로만 반영되어 있는데요. 예. 애초에 그 당에서는 다수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을 내서 버텨보자라는 경여금 및 이제 또 경제 활성화, 예수진자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지급을 1차 재난지원금 같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항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지급 대상이 좀 추가가 됐는데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 대학생을 비롯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한계 근로빈곤층 등인데 이것만으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앨 좀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방안보다는 상당히 진전돼 있습니다. 예.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더해가지고 이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라 하죠. 예. 또 지금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 택시 기사, 또 이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밖으로 가정 방문을 못 하니까 수입이 아예 뚝 떨어졌는데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것은 아주 좋은 진전된 측면인데요. 여전히 이제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사각지대가 10군데 존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직 부모를 둔 대학생은 이제 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을 지원하지만은 아예 부모가 가난해서 대학에 가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고요.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이라 하지만 등록 안 된 노점상이 더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도 이제 한시적 생계 곤란자로 해가지고 지원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런 사각지대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부로서는 최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서 효율화를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의 일선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 대상자를 좀 더 넓혀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점상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노점상 현실을 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노점상 운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 이번에도 4차 지난지원금은 관리 노점상을 선별 지원하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편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노점상 부분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좀 꽤 괜찮아가지고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또 구청에서 허가도 받아서 노점상을 하니까 수입이 감소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해야지 지원 대상이 되는데 아예 이제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못 내고 그냥 노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어려운데 왜 우리를 뺐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 예. 또 반면에 나는 성실하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해줘야지 세금 한 푼 안 내는 저런 사람을 해줘도 됐냐 라는 반대 의견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보편적 지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같이 그런 재난지원금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었는데 예. 일단 국민들 전체 의견도 우선은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포함이 안 된 측면이 있고 노점상 부분도 앞으로 기존에 있는 가게를 얻어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월세도 내면서 운영을 하고 세금도 내니까 예. 그냥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도 일부 있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좀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번 사각지대를 좀 없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담당 공무원 재량에 맡긴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좀 챙기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당장 지급이 좀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담당 공무원 재량에 맡긴다라는 것이 정부가 책임 안 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중앙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 정부가 할 일이 있는데 일단 현장은 정부가 더 잘 알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개별로 그 동네에 누가 노점상 하는지는 등록은 안 해도 사실 알기는 다 알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시적 생계 곤란자로 지정을 하면 저희 말서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노점상 자체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 생계 곤란자로 그냥 지정해주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재량이나 또 지자체 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을 좀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는 이 돈이 간다고 해서 낭비가 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어차피 나라 안에서 도는 거니까 예. 이번에는 충분하게 재량권을 줘가지고 많이 적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해 가지고 조건 없이 예. 무조건 줬던 가구별로 주든 세대별로 주든 또 개인별로 주든 이 보편적 지원도 같이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고용대책과 관련된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사실 일자리는 보면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마련된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지난해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가 98만 2천 개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일들을 못 하게 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한시적 재난지원금으로 그분들 생계를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번에
그 발표된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생활 방역, 거기에 3만 명, 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방역과 소독, 예. 저 병원 앞에서 줄 세우고 또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한 12,000명 이렇게 해서 당장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런 일자리 대응 자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지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검역을 하고 방역을 하려면 여기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동 돌봄 인력 보강에 8,000명 일자리가 만드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집 그 아동 학대 폭력 사건 이렇게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CCTV를 많이 안 달아서가 아니고 그 교사 숫자가 적어서거든요. 예. 이런 일자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시적 일자리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영구적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일자리 정책을 그 안정적이냐 뭐 한시적이냐 이런 거로 볼 게 아니고 예.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대준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서비스를 국가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한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3달에 한 번씩 추경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증세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들려오거든요. 사실 그 증세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국가 GDP 대비로 그 정부 지출 규모가 너무 적고 예. 또 특히 OECD 평균으로 봐서도 우리가 반밖에 안 되는데 예. 이 사회복지 지출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이제 국가 재정 규모를 좀 늘려야 되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이 국제적인 무역이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또 경제의 3주체인 기업 부분 또 가계 부분 예. 다 지금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이제 돈을 풀어야지 되는 시점인데 방금 한 20조 정도 되는 돈을 푸는데도 막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기재부 입장에서 국간직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지만은 국민적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재부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치권인데 예. 이 정당들이 이런 기회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떼돈을 버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면 택배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매출이 3배, 4배 막 늘었고요. 또 진단키트 만드는 분은 그 한 해 한 20, 30억 수익하던 분이 10조가 넘게 수익을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는 세금을 이제 제대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그 적극적인 이제는 그 국가의 규모에 맞는 또 정부의 역할에 맞는 재정 규모를 확충하는 정책을 좀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게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데 예.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나 손실보상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양극화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최근에 이제 대권 유력 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냐 그 복지국가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일단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예. 또 세금을 내는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도 겪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업과 가게가 못한 부분을 정부가 이제 보충을 해줘야지 예. 그 나라가 돌아간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 규모가 적다 보니까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정부가 양극화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세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정상화 시켜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 재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정 규모가 적다 보니까 복지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GDP의 한 9%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OECD 37개국 중에서 그 한 7등 정도 되는데 그 37개국 중에 중간보다도 훨씬 더 못하거든요. 예. 거의 GDP의 한 9% 정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2,000조 가까이 되는데 9%면 뭐 한 200조 좀 못 되는 그런 돈이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그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는 정치권에서 시작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었고. 그래서 한시적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예. 상시적으로 예. 그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하고 또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예.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들을 이제는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당장 어려워진 분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도 예. 중요하지만요. 이 코로나에 대한 질병 방역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후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빨리 호전시키느냐가 더 큰 과제이지 예.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유리한 위치인데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거꾸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해가지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 확대라든지 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트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